제사는 며느리가 지내야 한다고요? 아들은 감옥에 있습니다. 새벽 6시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감옥에 있어도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지. 그날 이후 그녀는 사람이 아닌 며느리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도 제사 음식은 혼자 준비했고 욕은 혼자서 다 들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된 건 내 복이 얕아서야. 그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왜 남편의 죄를 며느리가 대신 벌 받아야 했을까요? 왜 이 집에서는 며느리의 이름이 불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결국 시댁을 떠나기로 결심했을까요? 지금부터 감옥에 간 아들 대신 모든 짐을 떠안았던 한 며느리의 이야기, 그리고 참다 결국 선을 넘어버린 순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작은 위로와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화벨이 울렸다. 새벽 6시였다. 은정은 눈을 비비며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어머니였다. 여보세요. 은정의 목소리는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갈라져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인사도 안부도 아니었다. 은정아, 이번 주 토요일이 제사야. 아, 네. 아들은 감옥에 있어도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당당했다. 마치 날씨를 이야기하듯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듯 그렇게 말했다. 은정은 이불을 움켜쥐었다. 제사 음식 준비는 내가 다 해야 할 거야. 큰애랑 엄마가 갈비찜하고 나머지 음식 준비는 내가 다 하면 돼. 알았지? 네. 그리고 애 데리고 오지 마. 애 뗐으면 정신 없잖아.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다. 은정은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앉아 있었다. 옆방에서 5살 딸아이의 잠꼬대 소리가 들렸다. 은정은 천천히 일어나 아이 방으로 갔다. 이불을 덮어주고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남편이 교도소에 간 지 2년이 지났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법정에 섰을 때도, 판결문을 들었을 때도, 면회를 갔을 때도 현실 같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남편은 죄수복을 입고 유리 너머에 앉았고 은정은 혼자 남겨졌다. 은정은 결혼 전까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했다. 남편을 만난 건 회사 선배의 소개였다. 첫인상은 그저 그랬다. 하지만 만날수록 그는 다정했고 은정을 배려했다. 1년을 사귀고 결혼했다. 시댁은 그때부터 무거웠다. 시어머니는 차갑고 시누이는 까다로웠다. 하지만 은정은 참았다. 남편이 좋았고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아이가 태어나고 은정은 회사를 그만뒀다. 남편의 수입으로 살림을 꾸렸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평범하고 조용하고 때로는 지루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아이는 건강했고 남편은 성실했다. 은정은 그 삶에 만족했다. 그러다 어느 날 경찰이 집에 찾아왔다. 남편이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것이었다. 은정은 아무것도 몰랐다. 남편은 한 번도 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 그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건 남편이 주식 투자에 손을 댔다는 것이었다. 빚이 늘어나자 회사 돈에 손을 댔다. 그리고 걸렸다. 은정의 삶은 그날부터 무너졌다. 남편의 죄는 은정의 죄가 되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다. 시댁은 은정을 비난하지 않았지만 위로하지도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했다. 남편이 없어도 집안일은 해야지. 명절이 다가오면 시댁의 전화는 더 잦아졌다. 음식 준비, 제사 준비, 집안 청소. 은정은 모든 것을 혼자 해냈다. 시누이는 바쁘다며 빠졌고 시어머니는 지시만 했다. 은정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엌에 서서 음식을 만들었다. 제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혼자 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은정은 가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남편이 죄를 지었는데 왜 벌은 내가 받는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건 은정에게 선택지는 없다는 것이었다. 이혼을 하면 아이를 키울 돈이 없었다.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다. 은정은 그저 버텨야 했다. 토요일 아침, 은정은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시댁으로 향했다. 손에는 무거운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나물, 전 재료, 과일, 생선. 시장에서 하나하나 골라 샀다. 돈은 은정의 통장에서 나갔다. 시댁은 한 번도 제사 비용을 보태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나왔다. 왔어? 빨리 들어와. 시간 없어. 은정은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부엌으로 들어가자 시누이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은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 준비를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이것저것 지시했다. 나물은 간이 세면 안 돼. 아버지가 싱거운 걸 좋아하셨어. 저는 기름을 많이 쓰지 마. 느끼하면 못 먹어. 은정은 묵묵히 손을 움직였다. 5시간이 지나고 제사상이 차려졌다. 은정의 손은 칼에 베었고 발은 붓고 허리는 아팠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고단함을 묻지 않았다. 제사가 끝나고 밥을 먹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말했다. 다음 달은 작은아버지 제사야. 그때도 와야 해. 은정은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다. 입맛이 없었다. 시누이가 말했다. 언니, 형부 언제 나와? 빨리 나와야 할 텐데.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은 아직 1년이 더 남았다. 그 1년 동안 은정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했다. 혼자 버티고, 혼자 견디고, 혼자 모든 걸 짊어져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정은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눈물을 닦았다. 아이를 데리러 가야 했다. 아이 앞에서는 울 수 없었다. 그날 밤 은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삶이 계속된다면 은정은 언젠가 무너질 것이다. 그 무너짐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랐다. 은정 자신도. 금요일 오후 은정은 아이를 친정에 맡겼다. 엄마는 손녀를 안으며 물었다. 제사 음식 다 내가 준비하니? 네. 힘들겠다. 엄마의 말은 거기까지였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친정도 시댁을 거스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시댁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당연한 순서라는 것.
엄마도 그렇게 살아왔고 은정도 그렇게 살고 있었다. 시댁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였다. 현관문을 열기 전 은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벨을 눌렀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왔어? 늦었네. 죄송해요. 들어와. 큰애 엄마랑 작은애 엄마 벌써 와 있어. 거실로 들어서자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둘 다 편한 옷차림이었다. 큰 시누이는 과일을 먹고 있었고 작은 시누이는 핸드폰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은정에게 시선도 주지 않았다. 인사는 없었다. 은정아, 일단 옷부터 갈아입어. 부엌에서 할 게 많아. 은정은 가방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파리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은정은 찬물로 얼굴을 씻고 앞치마를 둘렀다. 부엌으로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재료를 꺼내고 있었다. 무,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감자, 고기, 생선. 식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나물부터 해. 도라지는 손질이 오래 걸리니까 먼저 시작하고. 고사리는 삶아둔 거 냉장고에 있어. 네. 은정은 칼을 집어들었다. 도라지를 다듬고 물을 썰고 시금치를 데쳤다. 1시간이 지나자 허리가 아파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지시했다. 도라지 너무 굵게 썰지 마. 가늘게 해야 보기 좋아. 무는 네모지게 썰어야지. 왜 이렇게 들쭉날쭉해? 은정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2시간이 지나고 거실에서 큰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저 배고파요. 뭐 먹을 거 없어요? 은정아, 라면 하나 끓여줘. 은정은 칼을 내려놓고 라면을 끓였다. 큰 시누이는 받아들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 은정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저녁 6시, 작은 시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냉장고를 열어 음료수를 꺼내 마시며 말했다. 언니 힘들죠? 은정은 고개를 들었다. 작은 시누이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위로가 없었다. 형부가 없으니까 언니가 다 해야 하잖아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며느리니까.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작은 시누이는 음료수를 들고 다시 거실로 나갔다. 은정은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밤 9시, 은정은 전을 부치고 있었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닿았다. 따가웠지만 참았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저는 기름을 적게 써야 해. 너무 많이 쓰면 느끼하잖아. 네. 그리고 크기 좀 맞춰. 왜 이렇게 들쭉날쭉해? 제사상에 올릴 건데. 은정은 프라이팬을 기울여 기름을 덜어냈다. 손이 떨렸다. 피곤했다. 몸이 무거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제사는 내일 아침이었다. 10시가 넘어서야 큰 시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팔짱을 끼고 은정을 내려다봤다. 은정 씨, 요즘 며느리들 편하게 산다고 하던데 언니는 아직도 이렇게 하네요. 은정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전을 뒤집는 손에만 집중했다. 큰 시누이는 계속 말을 이었다. 요즘은 남자들도 집안일 하잖아요. 근데 형부는 없으니까 언니가 다 하는 거 당연하죠. 어쩌겠어요. 형부가 그렇게 됐는데. 은정의 손이 멈췄다. 프라이팬 위에서 전이 타기 시작했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시어머니가 급히 다가왔다. 은정아, 정신 차려. 전 타잖아. 은정은 불을 껐다. 타버린 전을 접시에 덜어냈다. 손이 떨렸다. 시어머니가 혀를 찼다. 에휴, 조심성이 없어서. 이거 다시 해야겠네. 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여기서 울면 안 됐다. 울면 약해 보였다. 약해 보이면 더 무시당했다. 자정이 넘어서야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은정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물을 마셨다. 발은 퉁퉁 붓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다.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빨갛게 올라와 있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음식을 살폈다. 수고했어. 내일 아침 일찍 와야 해. 제사는 8시니까. 네. 그리고 상 차리는 거 내가 해. 순서 알지? 네. 시어머니는 나갔다. 은정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몸을 움직일 힘이 없었다. 거실에서는 시누이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은정은 천천히 일어나 앞치마를 벗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정은 차 안에서 핸들을 붙잡고 한참을 있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그냥 눈물만 흘렀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다. 온몸이 아팠다. 은정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남편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나는 벌을 받는 걸까?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나는 그냥 며느리일 뿐이다. 은정은 눈을 감았다. 내일도 시댁에 가야 했다. 제사를 지내야 했다. 상을 차리고 절을 하고 설거지를 해야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이 반복될 것이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은정은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답이라고 믿어왔다. 참으면 언젠가는 끝이 날 거라고, 남편이 돌아오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은정은 알았다. 남편이 돌아와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을. 시댁은 여전히 은정을 며느리로만 대할 것이고, 은정은 여전히 혼자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할 것이다. 은정은 이불을 끌어당겼다. 몸을 웅크렸다. 작아지고 싶었다.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내일은 또 왔다. 그리고 은정은 일어나야 했다. 아침이 오기 전 은정은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번 제사가 끝나면 뭔가를 바꿔야겠다고.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은정은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내일을 위해, 버티기 위해. 토요일 아침 7시, 은정은 시댁 현관문을 열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듯 했다. 은정은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어젯밤 준비해둔 음식들이 냉장고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은정은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밥, 국, 나물, 전, 생선, 과일. 하나하나 순서에 맞춰 올렸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다. 몇 년째 해온 일이었다. 시아버지 제사, 명절 차례, 작은아버지 기일. 은정은 모든 상을 혼자 차려왔다. 8시가 가까워지자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거실로 나왔다. 시어머니, 큰 시누이, 작은 시누이. 모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은정만 앞치마를 두른 채였다. 상 다 차렸어? 시어머니가 물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 시작하자. 제사가 시작되었다. 은정은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시어머니가 술을 따르고 절을 했다. 시누이들도 따라 절을 했다. 은정도 절을 했다. 남편이 없는 자리는 비어 있었다. 은정이 남편의 자리까지 채워야 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서는데 시어머니가 말했다. 정호가 없으니 허전하네.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계속 말을 이었다.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지. 조상님께 예를 갖춰야 하니까. 큰 시누이가 거들었다. 정호 오빠 언제 나와요? 내년 봄이래. 아이고, 아직 멀었네. 은정은 제사상 앞에서 물러나 부엌으로 갔다. 설거지를 시작했다. 찬물이 손을 적셨다. 차가웠다. 은정은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하늘이 잿빛으로 흐렸다.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이 되었다. 은정은 음식을 접시에 담아 상에 올렸다. 시댁 식구들은 앉아서 먹기 시작했다. 은정은 부엌에서 따로 먹었다. 늘 그래왔다. 며느리는 식구들이 다 먹은 후에 먹는 게 예의라고 시어머니가 말했었다. 거실에서 시누이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렸다. 엄마, 이 고사리 맛있네요. 은정이가 했어. 손맛이 있긴 해. 그래도 요즘 며느리들은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러게. 은정이는 그나마 성실해. 은정은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내려놓았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나마 성실하다니.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다. 은정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9시가 넘어 식사가 끝났다. 은정은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릇이 많았다. 한참을 씻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은정의 뒤에 서서 말했다. 은정아. 네. 정호 면회는 가고 있어? 네, 한 달에 한 번 가고 있어요. 그래. 남편이 그렇게 됐어도 아내는 끝까지 지켜줘야지.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은 계속 그릇을 닦았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정호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주식을 했다지. 돈을 잃어서 회사 돈까지 손댔다고. 참 어이없는 일이야. 우리 정호가 그럴 애가 아니었는데. 은정의 손이 멈췄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근데 말이야, 은정아. 네. 정호가 저런 건 내 복이 얕아서야. 그 순간 은정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다. 간신히 붙잡았지만 물이 튀어 앞치마가 젖었다. 은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태연한 표정이었다. 비난하는 것도 화내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당연한 사실을 말하듯 그렇게 서 있었다. 복이 얕아서? 은정의 목소리는 작았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내 복이 좋았으면 남편이 그렇게 됐겠어? 다 운명이야, 운명. 은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돌아서서 나갔다. 부엌에 은정만 남았다. 은정은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복이 얕아서.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남편이 죄를 지은 건 은정의 복이 얕아서. 가정이 무너진 건 은정의 복이 얕아서. 모든 책임이 며느리에게 전가되는 순간이었다. 은정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이 집에서 은정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며느리라는 기능일 뿐이었다. 잘못이 생기면 며느리 탓, 문제가 생기면 며느리 탓. 은정의 이름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은정은 앞치마를 벗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개어 싱크대 옆에 놓았다. 거실로 나갔다. 시댁 식구들은 TV를 보고 있었다. 은정은 가방을 들었다. 어머니, 저 먼저 가볼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벌써? 설거지 다 했어? 네. 그래, 조심히 가. 다음 달에도 와야 해.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섰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은정은 계단에 주저앉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복이 얕아서. 그 말이 계속 들렸다. 은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가슴이 먹먹할 뿐이었다. 오늘이구나. 은정은 생각했다. 더는 돌아갈 수 없는 날. 그동안 쌓여온 억울함, 분노, 체념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었다. 참으면 언젠가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참음은 미덕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우는 일이었다. 은정은 천천히 일어났다. 계단을 내려가 주차장으로 갔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붙잡았다. 시동을 걸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은정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 은정은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통화 목록을 내렸다. 친정엄마,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그 아래 오래전에 저장해둔 번호 하나가 보였다. 법률상담센터. 은정은 그 번호를 오래 바라봤다. 몇 달 전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었던 프로그램이었다.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돕는 곳이라고 했다. 그때는 그냥 저장만 해뒀었다. 전화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은정은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3번, 4번. 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법률상담센터입니다. 은정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 상담받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은정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법률상담센터와의 통화는 짧았다. 상담사는 은정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혼을 원하시는 건가요? 은정은 잠시 망설였다. 이혼.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다. 하지만 은정이 원하는 건 이혼이 아니었다. 단지 인간으로 대우받고 싶었다. 며느리가 아니라 은정으로 불리고 싶었다. 아니요. 저는. 은정은 말을 이었다. 그냥 존중받고 싶어요. 사람으로. 그렇다면 먼저 남편분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남편분이 가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은정은 한참을 생각했다. 남편. 2년 동안 은정은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갔다. 하지만 남편은 늘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은정은 그 모습이 답답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그날 밤 은정은 남편에게 편지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시작하자 손이 멈추지 않았다. 2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정호 씨,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당신 가족들은 저를 며느리로만 봐요. 제사 때마다 저만 부엌에서요.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어머님은 당신이 그렇게 된 건 제 복이 얕아서래요.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죄인은 아니에요. 제발 가족들에게 말해주세요. 잘못은 당신이 한 거라고. 저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편지를 붙이고 일주일이 지났다. 은정은 남편에게서 전화가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오지 않았다. 대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정아, 다음 주 토요일에 작은아버지 제사야. 은정은 한숨을 쉬었다. 또 제사였다. 또 부엌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은정은 말했다. 어머니, 제가 갈 수는 있는데요. 그래, 오면 돼. 근데 이번에는 언니들도 같이 준비하면 안 될까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돌아왔다. 무슨 소리야? 제사는 내가 준비하는 거지. 하지만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혼자 다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은정아, 그게 며느리 도리야.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은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떨렸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의견을 말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은정에게 면회 신청서가 왔다. 남편이었다. 은정은 교도소로 향했다. 면회실에 앉아 유리 너머를 바라봤다. 남편이 들어왔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은정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정은 수화기를 들었다. 편지 받았어요. 응.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눈물을 흘렸다. 은정은 차분히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됐어요.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녹음해도 돼? 네. 내가 할 말을 녹음해줘. 그리고 엄마한테 들려줘. 은정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남편이 말을 시작했다. 엄마, 나야. 정호야. 엄마, 나 지금 교도소에 있어. 내가 잘못해서 여기 있는 거야. 은정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주식으로 돈을 잃고 회사 돈을 손댔어. 다 내 욕심이었어. 남편은 말을 이었다. 그런데 엄마, 은정이한테 너무 심했어. 은정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제사 준비도 혼자 시키고 복이 얕다는 말도 했다며. 그건 아니잖아. 은정이는 나를 버리지도 않고 아이 키우면서 혼자 버티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은정이를 죄인처럼 만들 거면 제사 지내지 마. 나는 그런 제사 받고 싶지 않아. 은정이를 인정해줘. 제발. 녹음이 끝났다. 은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이 말했다. 은정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은정은 교도소를 나왔다. 토요일이 되었다. 은정은 시댁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앞치마를 가져가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자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다. 시어머니, 큰 시누이, 작은 시누이. 모두 은정을 바라봤다. 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들어갔다. 가방을 내려놓고 말했다. 어머니, 제사 준비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들어주세요. 뭐? 은정은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남편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엄마, 나야. 정우야. 방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시누이들도 입을 다물었다.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하게 이어졌다. 모든 잘못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은정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은정을 죄인처럼 만들지 말라고. 녹음이 끝났다.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붉혔다. 입술을 떨다가 말했다. 정우가 뭘 안다고. 은정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자기 잘못은 알면서 어른한테 대드는 건 가르쳤네. 큰 시누이가 끼어들었다. 언니, 오빠가 미안하다잖아요. 미안하면 다야? 집안 망신시킨 건 어떻게 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은정아,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은정은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아시겠죠? 불효자는 아들이고 죄인은 제가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뭐? 지금 내가 감히. 저는 2년 동안 참았어요. 혼자 아이 키우고 제사 준비하고 복이 얕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요. 은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이름이 은정이에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 제사도 내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큰 시누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언니, 엄마가 저러시는데.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할 말 다 했어요. 이제 어머니가 선택하실 일이에요. 작은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제사는 어떻게 해요? 은정은 가방을 들었다. 저는 오늘 돌아갈게요. 제사를 지내시려면 직접 하세요. 저는 이제 혼자 하지 않아요. 은정은 현관문을 나섰다. 뒤에서 시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손이 떨렸다. 은정은 핸들을 붙잡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았다. 사과도 없었다. 인정도 없었다. 하지만 은정은 달라졌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며느리라는 이름에 갇히지 않기로 했다. 시어머니가 인정하지 않아도 은정은 자신을 인정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집으로 가는 길 은정은 친정에 들러 아이를 데려왔다. 엄마가 물었다. 제사 벌써 끝났어? 아니요. 안 했어요. 왜? 은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안 하기로 했어요.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봤다. 은정은 아이의 손을 잡고 나왔다. 차에 타서 아이가 물었다. 엄마, 오늘은 왜 안 울어? 응, 엄마 이제 안 울어. 왜? 엄마가 이제 강해졌거든. 아이는 웃으며 은정의 손을 꼭 잡았다. 은정도 아이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집에 도착해 아이와 저녁을 먹었다. 간단한 저녁이었지만 맛있었다. 아이를 재우고 은정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밤이 어두웠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은정은 더 이상 시어머니의 인정을 바라지 않기로 했다. 은정은 스스로를 인정했다.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힘든 날이 올 것이다. 시댁과의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영영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은정은 알았다. 참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자신을 그리고 아이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은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남편은 아직 1년을 더 있어야 했다. 남편이 돌아오면 많은 것이 바뀔 수도,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은정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은정에게는 자기 자신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은정은 눈을 감았다. 내일이 왔다. 그리고 은정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며느리가 아닌 은정으로. 시댁을 나온 은정은 돌아보지 않았다.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는 길,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은정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2번, 3번 울렸지만 끊지 않았다. 4번째 전화가 왔을 때 은정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버렸다. 집에 도착해 아이를 안았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 은정은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일찍 일어나 서류를 정리했다. 이혼 상담을 받기 위한 준비였다. 남편과의 이혼이 아니라 시댁과의 단절을 위한 법적 조치를 알아보려 했다. 상담사는 말했다. 며느리에게는 시댁과의 관계를 끊을 법적 권리가 있다고. 제사 참석도 명절 방문도 강요할 수 없다고. 은정은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저는 앞으로 제사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곳에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정호가 돌아오면 정호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문자를 보내고 은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1시간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정은 받지 않았다. 큰 시누이에게서도 왔다. 받지 않았다. 작은 시누이에게서도 왔다. 모두 받지 않았다. 대신 은정은 단체 문자를 보냈다. 저는 더 이상 며느리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다. 존중받지 못한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정호가 돌아올 때까지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날 저녁 친정 엄마가 전화를 했다. 은정아, 시댁에서 연락 왔더라. 무슨 일이야? 엄마, 저 시댁 안 갈 거예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저 더 이상 못 참아요. 저를 사람으로 안 봐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은정아, 참아야지. 내가 참으면. 엄마. 은정은 엄마의 말을 끊었다. 저 참는 것 지쳤어요. 엄마도 평생 참고 사셨잖아요. 그래서 행복하셨어요?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다. 은정은 말을 이었다.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제 딸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못해요. 전화는 끊어졌다. 은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해방된 눈물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시댁에서는 연락이 없었다. 은정은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했다. 조용했다. 하지만 편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시누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언니, 엄마가 편찮으세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은정은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다. 병원에 가야 할까? 하지만 가면 또 시작될 것이다. 며느리 역할이 참음이 무시가. 은정은 답장을 보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큰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정은 받았다. 언니, 엄마가 편찮으신데 어떻게 안 와요? 언니, 저는 더 이상 그 집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으로서. 은정은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사람으로서요? 저를 사람으로 안 봤던 건 누구였죠? 큰 시누이는 말을 잃었다. 은정은 말을 이었다. 언니,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언니가 돌보세요. 저는 2년 동안 혼자 모든 걸 했어요. 이제 언니 차례예요. 전화를 끊었다. 은정은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한 달이 지났다. 작은아버지 제사가 있는 날이었다. 은정은 집에서 아이와 저녁을 먹었다. 핸드폰은 꺼두었다. 제사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늦게 작은 시누이에게서 긴 문자가 왔다. 언니, 오늘 제사는 엉망이었어요. 엄마는 음식 하나하나에 짜증내고 큰언니는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저도 혼자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안해요. 은정은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의미가 없었다. 은정은 이미 떠났다. 2달이 지났다. 명절이 다가왔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정은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은정아, 명절에는 와야지. 아무리 그래도 집안 예의가 있잖니. 은정은 답장을 보냈다. 예의는 서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저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으셨으면서 저에게만 예의를 강요하지 마세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정은 이번에는 받았다. 은정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어머니, 저는 이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도 명절인데. 은정은 말을 끊었다. 어머니, 명절은 어머니가 지내세요. 저는 제 집에서 조용히 보낼 거예요. 은정아, 너 정말. 어머니. 은정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저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시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은정은 말을 이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정호가 돌아오면 정호와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은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은정의 마음은 따뜻했다. 명절이 지나고 시어머니에게서 또 문자가 왔다. 은정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잘못했어. 돌아와. 은정은 문자를 읽고 웃었다. 우리가 잘못했어라는 말. 하지만 진심이 아니었다. 은정을 불러들이기 위한 말일 뿐이었다. 은정은 답장을 보냈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한 달 후, 큰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엄마가 우울증 약 드세요. 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세요. 은정은 차분히 말했다. 언니, 그건 저 때문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제게 한 일들을 후회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언니가 용서해주면 용서는 사과를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셨어요. 큰 시누이는 한숨을 쉬었다. 언니가 너무 야박해요. 야박한 건 저예요? 2년 동안 저를 죄인처럼 만든 건 누구였죠? 전화는 끊어졌다. 석 달이 지났다. 남편이 출소할 날이 가까워졌다. 은정은 남편에게 편지를 썼다. 정호 씨, 당신이 돌아오면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해요. 저는 더 이상 시댁에 가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며느리로만 살지 않을 거예요. 남편에게서 답장이 왔다. 은정아,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게. 나는 내 편이야. 은정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변했다. 늦었지만 은정의 편이 되어 주었다. 출소일이 다가왔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정아, 정호 나오는 날 같이 가자. 어머니, 저 혼자 갈 거예요. 은정아. 어머니, 저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시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다. 은정은 전화를 끊었다. 남편이 출소하는 날, 은정은 교도소 앞에 서 있었다. 남편이 나왔다. 수척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은정을 보자 남편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은정아. 너한테 너무 미안해. 은정은 남편을 일으켰다. 일어나요. 이제 시작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가는 길 남편이 물었다. 엄마는? 시댁과는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은정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은정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남편이 받았다. 정호야, 엄마야. 엄마. 은정이는 왜 안 왔어? 남편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 은정이한테 사과하셨어요? 사과? 내가 왜? 그럼 엄마도 이제 우리 가족 아니에요. 남편은 전화를 끊었다. 은정은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이 말했다. 은정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킬게. 은정은 눈물을 흘렸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시댁에는 제사상만 남았다. 며느리는 떠났고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후회했다. 하지만 늦었다.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참는 며느리는 오래가지만 존중받지 못한 며느리는 반드시 떠난다. 늦게 찾아온 깨달음은 늘 가장 아프다. 그리고 그 후에는 떠난 사람을 되돌릴 수 없다. 은정은 이제 며느리가 아니었다. 은정은 그저 은정이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삶의 길에서 잠시 멈춰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 작은 용기 하나가 인생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부디 오늘 하루도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시간을 선물하세요. 그리고 이야기 보따리와 함께 또 다른 이야기 속 작은 희망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남았나요? 작은 생각이라도 좋으니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공감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행복입니다.